그러면 바로 프로젝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생성하기 눌러서 프로젝트 이름은 플래피 버드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페토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됐습니다. 윈도우 레이아웃을 쓰던 걸로 바꿀게요. 샘플 씬으로 들어가서 실행 한번 해보고 네, 문제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6개의 작업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개발을 할 때도 앞으로 이렇게 큰 작업을 쪼개가지고 순서대로 어떤 작업을 먼저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수학 문제 풀 때도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문제 풀 때 앞에 있는 거 글 읽으면서 숫자 쓰면서 바로 문제를 풀지 말고 다 읽은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길게 크게 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개발을 할 때도 크게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는지 상상을 하면서 순서를 짜나가는 게 좀 더 일을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더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게임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개발을 했거든요. 일단 움직여야지 카메라가 또 움직이고 캐릭터가 움직여야지 사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망을 해야 또 사망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순서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배경 세팅과 버튼 2개를 세팅해야 돼요. 시작 버튼하고 점프 버튼, 그리고 플레이어 캐릭터, 마지막으로 카메라. 하나 더 있긴 한데 빌드 세팅까지 적어 놓겠습니다. 먼저 배경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인터넷에 가서 배경으로 쓸만한 이미지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그라운드란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여기 넣어놨고요. 여기 뒤에다가 이 이미지를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전에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경계선을 하나 만들게 이렇게 오브젝트를 생성할게요. 그리고 아래다가 3D 오브젝트 플레인 만들어 주시고 저기 생성이 됐네요. 위치를 000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이 이미지 오브젝트의 텍스처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시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그러면은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이미지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대충 맞춰준 다음에 이 로테이션을 45도 기준으로 나눠서 0이 될 수 있게끔 숫자를 써주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160, 175도인가? 네. 이거는 0. 네. 그러면 이러면 어느 정도 카메라와 수평이 됐죠. 그리고 조금 뒤로 빼줄게요. 저희 블록은 사이즈를 되게 작게 할 거라서 스케일 모드로 가서 사이즈를 이렇게 많이 줄여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은 버튼 세팅을 이제 할게요. 버튼을 만들려면 여기 우클릭, UI, 버튼 그런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이 캔버스에 버튼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좀 처음 보면 되게 헷갈리는 개념인데 지금 당장은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캔버스가 화면 전체에 가리키는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캔버스 내에서 버튼을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캔버스는 화면에 항상 투영되는 UI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브젝트와는 다르게 표출이 돼요. 이 버튼은 두 개를 뭘 넣을 거냐면 시작 버튼과 점프 버튼을 넣을 건데, 두 개를 생성해 주세요. 시작 버튼은 왼쪽 위에 넣도록 하고, 점프 버튼은 오른쪽 위에 넣을게요. 오브젝트 이름도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버튼 세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세팅할 건데요. 카메라는 여기 있는 저희가 원래 쓰고 있던 메인 카메라를 써도 되고 새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저는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쓰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서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각도는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있는 색상은 솔리드 컬러로 해서 밖에 있는 배경이 안 보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점도 원근감 없는 형태의 시점으로 하고, 이거를 사이즈를 좀 키워주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프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빌드 세팅인데, 여기 클릭하시고 오픈월드 세팅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이 앱의 수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저희 게임 같은 경우는 수평 형태로 진행하는 게임이 될 거니까 이걸 호리진탈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캐릭터가 움직이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정을 할 건데요. 먼저 저희 캐릭터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주고, 이 큐브 같은 경우는 이 제페토 스크립트가 회전을 시켜주니까 이걸 삭제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에러 나는데, 에러 나는 거를 처리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실행했을 때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이걸 클릭하면 여기 노란색 뜨면서 어떤 오브젝트에서 에러가 나는지 알려주거든요. 더블 클릭해도 그 오브젝트를 가리켜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오브젝트에서 에러가 났구나 아시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플레이하는 도중에는 수정을 해도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게임을 종료하고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버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시작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에러가 없이 잘 작동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 이 버튼에 중력을 작용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중력이 작용하려면 오브젝트에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리지드 바디는 물체에다가 어떤 질량 같은 걸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지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유즈 그래비티가 있는데, 이게 체크되면 오브젝트가 저희가 아는 9.8 kg 힘, 뉴턴, 그게 작용됩니다. 쭉 떨어지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점프 버튼을 누르면 이게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게끔 하는 거죠. 먼저 이 큐브라는 플레이어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가 점프 버튼을 눌렀을 때 위로 올라가도록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 큐브를, 오브젝트를 플레이어로 고치고 컴포넌트 추가해서 제페토 스크립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부착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스크립트로 가서 함수를 하나 추가할게요. moveup이라는 함수고, 이 함수를 클릭하면
업이라는 텍스트가 로고에 찍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버튼은 이 버튼에 아까 저희가 만든 함수를 이을 거예요. 여기 원클릭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브젝트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 오브젝트에 저희가 원하는 스크립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끌어서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 제페토 스크립트 behavior component 여기에다가 invoke 그다음 저희가 호출하려고 하는 함수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move up이었죠? 다음 실행 한번 해볼게요. 네, 잘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죠. 개발을 하실 때 큰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게 조그만 단위로 구현을 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텍스트 로그가 뜨는 걸 봤기 때문에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여기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변수의 이름은 rigid body 변수의 타입은 rigid body 그리고 퍼블릭으로 해놓을게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에 대한 개념도 되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초보기 때문에 전부 다 퍼블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스트하기도 쉽고 편리성이 조금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리지드 바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체가 실체예요. 물체가 갖는 실체인데 여기다가 힘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add force 하면은 이 물체에다가 힘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안에다가 어떠한 힘을 줄지 변수를 또 넣어줘야 되거든요. 임포트 해주시면 이러면은 1, 0, 0의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너무 한 번에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유니티에서 힘이라는 것은 벡터로 전부 작용하거든요. 벡터 단위로 작용을 하는데 저희는 XYZ 각 1, 0, 0의 방향에 힘을 주는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리지드 바디 변수가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는 퍼블릭으로 빼놓았는데 유니티에서 인스펙터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저희가 만든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보시면 지금 바로 컴파일이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페토 버그 같아요. 원래는 여기에 플레이어가 떠야 됩니다. 네, 재시작하고 컴파일을 다시 시켜줬는데 이렇게 뜨죠. 이게 진짜 너무 답답하긴 한데 가끔 안 되시는 분들은 재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지드 바디에다가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해주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러면 이 방향으로 힘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Y방향으로 힘이 가는 거였죠. 그러면은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이게 이 방향이 어느 제축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쉽게 여기 오셔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숫자가 변하잖아요. Y 값이 변하니까 아, 나는 Y 방향으로 힘을 주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저희가 힘을 줘야 하는 Y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그럼 이 버튼이 이 플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 1이라는 힘은 굉장히 작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지 적당한지 알아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일이 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public
포스 플롯. 이 포스라는 힘을 변수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디스.포스를 해주셔야죠. 맨날 헷갈리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변수가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인게임에서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재시작을 했고 다시 리빌드를 해보면 제가 썼던 스크립트가 잘 나옵니다. 여기 포스가 새로 생겼죠. 지금은 0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플레이를 해볼게요. 점프를 누르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가해지지가 않겠죠. 이거를 1로 바꿔보고 점프하면 움직이죠. 이거를 100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수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단계는 중력이 작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는 게 적합한지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지 그래비티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게임을 일시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게임 시작하자마자 멈춘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힘을 저는 1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0을 누르고 저희 단축키로 컨트롤 R을 누르면 게임 일시정지가 풀리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R을 마우스 키보드에 손을 댄 다음에 이 점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축키가 없으면 이 버튼 누르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게 내려가서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축키를 사용하면서 개발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되게 편리하거든요. 다시 10을 해놓고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근데 힘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작동하지가 않았네요. 그러면 50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내려갔네요. 시작하자마자. 다시 2단계에서 이래도 힘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부족하네요. 그러면은 한 100 정도로 10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1000은 또 너무 세네요. 몇으로 하면 좋을까요? 한 250으로 해볼게요. 250 좀 뭔가 괜찮은 것 같네요. 그죠? 약간 뭔가 너무 센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 또 컨트롤 R 눌러주고 한 180 정도로 해보고 어이씨 이미 너무 세네요. 다시 꺼주고 180. 네,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죠? 플레이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0이라는 적절한 수치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구현을 할 건데요.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리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바로 알아들 수 있는 내용인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오브젝트가 1m/s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거는 속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힘을 가한다고 할 때 이거는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뉴턴 포스라고 해가지고 그때 가하는 그 순간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포스를 가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하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벨로시티, 속도를 정하는 게
더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가는 부분은 속도를 조절해서 꾸준히 앞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러면 그 속도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스크립트로 가서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init이라는 함수는 보통 오브젝트 처음 초기화할 때 그 값들을 세팅해 주거나 설정해 줄 때 그 함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this.rigidbody.set 그냥 velocity는 u-vector3 다시 게임으로 가서 저희가 가야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x가 움직이네요. 그럼 x 방향으로 1로 가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 1이라는 속도가 얼마나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로. 그리고 스타트 함수 안에다가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플레이를 한번 중력을 끄고 테스트를 할게요. 이게 중력이 이미 있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중력을 먹어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꺼주고 시작을 할게요. 네, 그러면 앞으로 캐릭터가 천천히 꾸준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현한 걸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다시 중력 켜주고 정지시켜놓고 시작을 눌러줄게요. 다음에 컨트롤 R 준비해서 바로 플레이할 수 있게. 네. 자, 아래는 카메라라서 지금 인게임 카메라로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잘 가고 있죠. 그러면은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서 같이 움직이게끔만 해주면 얼추 플래피버드의 좀 간단한 형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하고 가자면 시작하자마자 중력이 바로 작용해서 반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셔서 게임 스타트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게임 스타트를 눌렀을 때 중력이 작용하도록 할 겁니다. this.rigidbody. use gravity를 true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중력 값은 꺼주도록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스타트 함수를 눌렀을 때,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어의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게임 스타트. 그러면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주자면 이 버튼을 꺼줄 거거든요. 안 보이게. 그래서 하나 더 이벤트를 추가해 줄 건데 이 해당 버튼의 게임 오브젝트의 액티브를 false로, 이게 true고 이게 false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자기 스스로를 꺼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혼자 먼저 가버리네요. 저것도 세팅을 해줘야겠군요. 그러면 다시 꺼주고 이 init 함수 안에 있던 이 부분을 빼주고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nit 함수 안에가 비었긴 했는데 그냥 이건 이렇게 둘게요. 다시 저장해주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지금 빌드가 된 것 같진 않네요. 다시 멈추고 플레이어를 리빌드 해볼게요. 작동이 안 되네요. 잘.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잘못한 건지 지금 제페토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건지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저는 이 짓거리를 많이 해보니까 지금 제페토가 잘못되고 있는 걸 아는데, 이거 상당히 불편하네요. 이렇게 되면 또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네, 재시작을 하고 빌드를 다시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알아서 가진 않고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이 사라지면서 중력이 작용하고 또 앞으로 가는 힘도 작용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죽긴 했는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에 대한 설정 다 끝났고요. 그 다음은 카메라가 따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카메라가 이건데요. 얘가 캐릭터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줄 건데,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이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이 방향만 움직여 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무래도 플래피버드 게임의 카메라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X가 플레이어 캐릭터의 X 방향과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38, 얘도 이렇게 값을 세팅해주고 둘이 X 값이 같도록 다시 플레이어 오브젝트로 돌아가서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follow 카메라, 그리고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public 카메라 트랜스폼. 네, 이렇게 해주면 트랜스폼이라는 변수의 트랜스폼이라는 카메라라는 트랜스폼 형태의 카메라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오브젝트가 저 카메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에다가 여기다가 X 값을 지금 현재 플레이어 오브젝트 X 값을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 부분을 구현하려면 this.camera. 트랜스폼이라는 형태는 그 자체가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갈 값은 벡터3 형태의 값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플레이어 오브젝트의 X 값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값은 this.camera.position.y 다음에 Z, 이렇게 해주면 X 부분만 현재 플레이어의 X 값으로 넣게 됩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이 position.x에다가 this.transform.x를 넣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유니티가 지금 그렇게 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의 그 값만, 그러니까 하나의 축방향 값만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팔로우 카메라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업데이트라는 함수를 만들고, 정확히는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 이게 유니티 자체적으로 제공해두는 함수라서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원하는 로직을 넣어주면 그 로직이 계속해서 호출되도록 편리한 기능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알아서 이 함수가 계속 호출이 돼요. 실행을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카메라를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이 카메라가 지금 원래는 없어져 있는데, 원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넣은 건데,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시 넣어주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 카메라 오브젝트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눌러주면 네, X방향으로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죽는 거고 또 내려갈 때도 이렇게 죽는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망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사망 조건은 이 오브젝트가 너무 위로 올라갔을 때나 또는 너무 아래로 내려갔을 때인데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갔을 때 죽는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조금 야매긴 한데 한번 이렇게 쭉 올려봐서 이쯤이면은 죽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그때 Y값 이거를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3.497 네, 즉 이 블록의 y는 이 사이 값이어야지만 살아있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로직을 구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켜주고 public des upper force는 는 위쪽 값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777 다음에 반대 방향 다운어 포스는 마이너스 3.497 네, 이렇게 하면은 이 값들이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check alive 이 함수는 현재 캐릭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함수가 될 건데요. 먼저 현재 위치를 받아와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y 값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해줄 값인 alive 불형수의 변수를 선언해 줄 거고 이 alive는 어퍼포스보다 일단 바텀 부분도 할게요. 아래 부분 다운어 포스보다 높아야지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퍼 포스보다 낮아야지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두 개의 조건이 참일 때 이 값이 true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갖고 업데이트로 가서 이거를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참일 때와 또 아닐 때에 대한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함수를 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게임 오버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거는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로그만 찍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값이 참이 아닐 때 게임 오버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체크 어라이브 함수를 호출했는데 값이 참이 아닐 때 게임 오버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업이라는 로그가 좀 거슬리니까 이거는 삭제해 두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었던 이 변수가 여기 찍혀야 되는데 안 찍히는 거 보니까 또 컴파일이 제대로 안 됐네요. 재시작을 하고 다시 리빌드를 하니까 변수들을 만들었던 게 잘 나오네요. 이제 그러면 잘 작동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했고 시작하자마자 게임 오버라고 뜨네요. 이 값들이 지금 제대로 할당이 안 됐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꺼주고
저희가 아까 적어놨던 값들을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다시 시작을 해보면 네, 지금 바로 아까처럼 에러가 뜨고 있진 않고 있고, 스타트를 해보면 죽을 때 게임 오버라고 잘 뜨고, 이거를 좀 플레이를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됐네요.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게임 오버가 안 뜨고 있고, 죽으려고 할 때 그때 게임 오버가 잘 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게임 실패, 그러니까 게임 패배에 대한 조건 처리와 함수 호출하는 것까지는, 그 다음으로는 게임 오버 했을 때 게임을 멈추고 게임 오버 텍스트가 화면에 뜨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캔버스에 UI 텍스트, 그다음 이 텍스트는 적당히 사이즈 키워주고 폰트 사이즈도 100 정도로 키우고 게임 오버. 이 텍스트가 중앙에 뜨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점프 버튼도 없앨 거고, 그리고 플레이어 오브젝트도 비활성화를 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 게임 오버 이렇게 써놓을게요. 다시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저희가 할 게 퍼블릭 텍스트 게임 오버, 얘는 게임 오브젝트였고요. 그리고 게임 오버일 때는 이 오브젝트를 활성화 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 오브젝트는 반대로 비활성화 시켜 줄 거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텍스트 게임 오버에다가 이걸 이어서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도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 처리를 해줍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죽어버리네요. 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손을 봐서 예쁜 게임으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이거 좀 이렇게 좀 더 키워준다든지, 원래 이렇게 무식하게 배경화면을 깔고 그러진 않아요. 원래는 이게 반복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또 복잡하니까 지금 이렇게만 해놓고, 다음에 또 뭐 소리도 넣고 게임 재시작하는 로직을 넣는다든지, 원래 이런 것도 넣어줘야 되긴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라고 알려주는 목적이었으니 이번 프로젝트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핸드폰으로 넣어봐가지고 플레이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도 제페토로 퍼블리싱 해가지고, 이게 아니죠, 저장해 주신 다음에 이걸로 제페토용으로 빌드를 해서 핸드폰에서도 꼭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게임을 만들 때 항상 컴퓨터로 만든 거와 핸드폰에서 플레이 해볼 때 둘의 환경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꼭 컴퓨터에서는 테스트용으로 만든 거고 진짜 플레이는 핸드폰에서 해봐야 됩니다.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은 조금 더 제페토와 연관된 제페토 캐릭터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